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들을 한 지붕 안에 둔 금융지주회사들이 있습니다. 최근 덩치를 키우거나 내부 체제를 정비하고 한판 승부를 벌일 채비입니다. 그중 한 곳이 지난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함으로써 금융지주의 강자로 부상한 NH농협금융입니다. 오늘 더 리더는 곧 취임 100일을 맞은 김용환 회장과 함께 NH농협금융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취임하신 게 4월 말, 그러니까 이제 곧 100일이 되시는 건데요. 네, 그동안 무척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에 역점을 두어오셨고 또 돌아보면 소회는 어떠신지요? 네, 정말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일이 거의 다가오는데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농협의 조직에 대한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농협은 58년이 됐습니다. 설립한 지.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진 아주 조직이고요. 특히 우리 직원들이 농협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고 또 충성심, 로열티가 아주 강한 조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이 농협은 농촌 축산업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소득은 농촌 또 축산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조직보다 우리 고향의 선배, 부모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좋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농협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을 어떻게 시너지해서 우리 농촌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우리나라 농협 금융의 발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 좋은 소식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융 전문지 더뱅커 지난해 말 기본 자본 기준으로 세계 100대 은행을 발표했는데 그중 6곳 그 국내 은행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이제 NH농협금융인데요. 와서 보시니까 장점도 또 많은 조직일 거고 또 일부 또 보완해야 될 이제 단점들도 있을 텐데 좀 종합해서 장단점 한번 짚어주시죠. 네, 농협금융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자본 기준으로 97위입니다. 100대에 이제 가까스로 턱걸이를 했습니다. 와 보니까 비록 기본 자본은 97위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산 규모로 보면 2위고 예. 또 은행, 증권, 보험이 전체적으로 5위 안에 드는 굉장히 균형 잡힌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금융지주보다도 적절하게 금융지주 산하에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가장 많이 낼 수가 있고 또 금융지주로서의 역할, 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가장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면 농협금융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농협은 농협경제, 축산경제 이런 유통과 금융이 연계될 수 있는 아주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금융지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상반기 성적표 상당히 괜찮게 나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나오신 김에 자랑 좀 해주시고 어떤 요인들 덕분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농협금융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에 PEF에 많이 물렸고 또는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건설, 조선, 해운 등 이런데 이제 부실한 대출이 좀 있어서 좀 어려움을 이겼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런 부실을 사전에 다 털어냈기 때문에 예. 금년에 5,560억 예. 정도 이익을 내서 처음으로 우리가 의지로 했던 목표보다도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예. 낸 상반기 중에 전년 동기 대비 170% 인상이라는 예, 축하드립니다. 아주 획기적인 예, 예. 그걸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아주 고생한 덕분이지만 특히 이번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가장 강점은 방카슈랑스라든지 펀드 수수료라든지 비이자 수익이 예. 45% 정도를 달성했기 때문에 어느 금융지주보다도 상당히 그 부분이 이 상반기 이익을 내는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예대 마진이 좀 주는 걸 네네, 많이 그걸 원하신 거군요. 커버해서 예.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에 한 1조 정도를 이익을 낼 것 같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예. 이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조 정도를 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연간 통틀 한 1조 넘는 대규모 이익 달성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또 어떤 전략을 펼치실 계획이신가요? 하반기에는 이제 물론 이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사전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수익성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나면 대손 충당금을 쌓게 되면 이익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적어도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손 비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같이 겸임하면서 특히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증권, 자산운용, 보험, 캐피탈, 은행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물론 농협중앙의 상호금융하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시너지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도 좀 중점을 둬서 수익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농협 하면은 이제 그 금융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신용 이제 사업 부분하고 이제 경제 사업 이제 농민들을 지원하고 또 판로를 또 열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이제 합해지면 사실 그동안에 그 두 개를 융합한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컸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어떤 시너지 효과 또 그게 NH 농협금융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를 하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만든 게 몇 개 있습니다. 오론 카드라든지 예. 또 어셋 매니지먼트의 어셋이라든지 증권 통장이라든지 그동안에는 농협중앙의 농협경제사업 부분하고 농협금융기관이 따로 이렇게 각각의 포인트를 주고 사용을 하더라도 그럼 이제 우리가 금융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저쪽에 사도 마일즈를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게 또 펀드도 이쪽에 좋은 펀드를 소개해서 그 펀드에 좀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서로 공감하는 상품을 공통으로 적용하는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보니까 이번에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 어떤 상품을 통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좋은 예로 이번에 이제 중국의 그 신시안 그룹에 우유를 수출했습니다. 처음으로 6월 10일 날 10만 톤을 이제 수출하게 됐는데 모구촌 우유. 근데 그거를 농협금융에서 소개를 해서 신시안 농협경제에서 모구촌 우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화련그룹이라고 중국의 큰 그룹이 있습니다. 백화점이 86개 있고 유통망이 한 3,000개 있는 그룹에 우리 농식품 품목 중에 일부를 중국에 수출하는 그래서 농협경제와 MOU를 최근에 이제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수출과 연계되는 부분은 따로 그렇게 도와주고 또 아까 상품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상품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 추액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로 같이 연계해서 묶여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농협 자체도 그렇지만은 NH 농협금융도 이제 사실 뭐 규모가 워낙 큰 기업이라서 금융기관이라서 뭐 자칫 조금 방심하면 또 관리주의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회장님 워낙 효율성을 강조하시던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효율적 조직 문화 전파에 힘쓰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농협에 와서 보니까 결국 농협중앙의 안에 신용사업부하고 보험공제사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중앙에는
공공기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그 관료적인 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그런 기관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사업구조 개편하면서 드디어 그걸 다 띄어서 금융지주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지주 이제 사기업으로 전락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잔재는 있지만 여기 와서 느낀 거는 너무 느리고 이렇게 집행하는 게 너무 느리고 또 형식적이고 조금 의전이 강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프라이빗 섹터에서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스피드해야 됩니다. 환경이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스피드한 조직이 돼야 되고 형식보다는 보다 실용적인 쪽에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형식이 간단해야 됩니다. 한 페이지 정도로 하고 회의도 1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다 미리 공부해가지고 와서 토론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문자나 전화로 보고하는 게 없습니다. 항상 대면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정말 빠르게 지금 재택근무도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화나 문자로도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 문자로도 보고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 문화로 탈바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뭐 언론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보고의 한 80% 이상이 문자나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스피드 강조하셨는데 뭐 스피드와 함께 이제 4대 경영 나침반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내용 좀 흥미로운데 좀 소개해 주시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스피드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빠르게 모든 분야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 모바일 뭐 이런 최신 기술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스피드하게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경북 영업본부 또 강원도, 인천 몇 군데 가보니까 지금 내 농협금융에 대해 제가 자신감이 있는 게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가감 없이 자유롭게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분위기를 좀 조성은 하지만도 가감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조직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떤 점에 잘못되고 있는지 개선할 부분을 못 찾는데 아주 허심탄회하게 잘 한다는 얘기는 농협금융에 아주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의 보고나 이런 건의를 제가 이제 코드화해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기만 하고 안 하면 개선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드화해서 중간에 체크해서 그걸 제대로 진짜 지켜지는지 반드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과 사후관리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방법을 저 여기 오자마자 대화방도 직접 회장한테 비밀리 나한테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고요. 화상회의라든지 또 이런 과외 직접 간다든지 직접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칭찬해 준다. 이런 소통이 또 필수적이에요. 소통은 반드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위기를 좀 잘 해서 소통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은 신뢰를 먹고 사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이라든지 간단한 민원이라도 정말 친절하게 잘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특히 소비자를 위해서 그런 그걸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회장님 요즘 뭐 워낙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이제 한국의 금융 뭐 특히 이제 은행업계 중심으로 보면은 뭐 예대 마진 줄고 또 뭐 수수료 많이 올릴 수 없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사실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업계가 이제 수익성 악화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앞에서도 몇 번 강조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투자증권 인수를 해서 되는 이제 그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 그게 이제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텐데 묶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성이 참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대 마진은 4점 몇 프로 가던 게 지금 1.79, 69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수수료는 또 각종의 이제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수수료에 대해서 민감하게 비교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또 경쟁에 의해서 점점 떨어지니까 그게 사실 여지까지 이제 80 내지 90%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제 다른 시중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이자 수익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은행 이익보다는 은행의 어떤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비은행 비즈니스, 증권, 자산운용, 보험 이런 데에서의 수익을 또 크게 기대하는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농협금융은 우리 투자증권의 인수함으로 인해서 증권 자산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도 우리가 굉장히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특히 앞으로 연금 시장 퇴직연금 시장 같은 게 지금 현재 100조인데 200조 이상으로 이제 점점 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게 수익률이 지금 1위입니다. NH투자증권이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 싸움이거든요. 연금 시장 유치는. 그래서 수익률을 제고하고 자산운용 상품을 많이 갖다 놓고 그래서 증권 자산운용이 선도하고 그다음에 보험과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들이 보완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농협금융의 수익성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확충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수익성 부진 탈피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 위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는데요. 뭐 앞부분에서도 뭐 몇 차례 강조하셨습니다만은 이제 NH농협금융은 뭐 더욱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좀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취임한 후에 첫 번째 출장을 7월 23일부터 26일 미얀마에 갔습니다. 미얀마 가서 테인세인 대통령, 농업관계부 장관, 그다음에 재무부 장관, 여러분 장관들을 만나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외 가서 영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지 않으면 국내 사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다. 대부분 다른 나라들도 이제 저금리나 이런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보면 해외에서 수입이 한 30-40%, 많게는 반 이상을 해외에서 차지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한 5%에서 10%도 안 됩니다. 특히 농협금융은 후발주자로서 지점이나 사무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저는 구사할까 합니다. 전통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특수한 우리가 필요하는 나라에 집중적으로 진출해서 우리가 맞는 특성을 좀 그쪽에 전파해서 수익을 좀 내고 싶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선 현지에 가장 적합한 나라를 특정 국가를 몇 개 선정을 했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크레딧 같으면 이제 소매 금융을 미얀마 같은 데 새마을 운동 지역이 한 100여 개 업체를 파일럿 테스트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마이크로 크레딧 소액 금융을 하고 보험도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미얀마에서 이제 우리 농협금융이 진출해서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미얀마는 농협 인구가 60-70%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장점, 농협 경제나 축산 경제나 이런 데 가지고 있는 농기계, 비료, 유기농 이런 부분을 미얀마에 수출하면서 우리 금융이 지원하는 이런 형태를 보일 거고요. 특히 이런 개발도상국은 SOC라든지 농촌 개발이라든지 땡건설 같은 이런 큰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여기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입 운행하는 정책금융기관, 코이카, 농어촌공사 이런 데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금융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자금이 이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을 도와서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요즘 뭐 워낙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죠. 예. 그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농협 금융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농협 금융이 이 부분은 자랑스럽게 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후발주자만 핀테크나 이런 IT 산업은 새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의 단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농협금융이 이 부분은 제일 선발적으로 좀 잘하고 있습니다. NH 핀테크 오픈 플랫폼하고 스마트 금융센터도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API라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특별한 프로그램 기술 없이도 원하는 서비스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개해서 일반 고객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제일 먼저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ATM에 어느 손님이 가면 그 추적 장치를 우리가 특허를 내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하고 스마트 금융 또 인터넷, 모바일 이런 시스템은 농협금융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점포가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맞게 영업도 해야 됩니다. 아웃바운드 세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찾아오는 것보다 나가서 이제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세일하는 형태, 매스 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대량 개인화해서 여러 사람의 취향이 맞는 상품을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대량 개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농협금융이 정말 소비자가 편리한 금융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곧 취임 100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많은데요. 어떻게 키우시고 싶은지 청사진 비전 좀 제시해 주시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농협금융지주는 상당한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상당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이런 특별한 채널을 충분히 활용해서 농협경제축산계중앙회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우리가 적극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해외에서의 농협 이 그룹 전체가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지금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FTA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출한다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낼 생각을 하고 특히 농협금융지주는 은행, 증권, 보험이 가장 적절하게 균형 있게 조직된 회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연계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농협금융지주가 아시아에서 훌륭한 회사가 되도록 크레딧 아그리콜 또는 코아뱅크, 라보뱅크 같은 세계적인 은행과 보금가는 이런 금융지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NH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약체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성장을 위한 활력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덩치를 키우고 경제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해외 진출을 확대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환 회장님이 이끄는 NH농협금융이 한국 금융을 혁신시키고 성장시키는 선두주자로 그렇게 부상하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해 드립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